자, 뭐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요거 좀 오랜만에 조정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 좀 걱정된다 이거 시장이 이러다가 이제 또 한번 크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생각. 뷰티 천억님 조금 걱정되세요? 아, 열공주 씨는 걱정 안 되시고 왜 걱정이 안 되죠? 잠시만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는 오르는 것만 보았지 이렇게 내리는 것을 잘 보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한 조종, 익숙치 못한 조종이고 또 지금 보니까 시장 또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어, 뭐 신용이 높다, 이격이 크다, 막 과열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높습니다. 신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신용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또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신용 규모만 우리가 볼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규모만으로 보면 그 사상 최대의 신용 규모라든지 B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빚내서 투자한 것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신용 썼다든지 빌린 돈으로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88TV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이라든지 빚 이런 것만 끌어다가 투자하지만 않았다면은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주식은요, 저기 파생하고는 달라가지고 파생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이제 도래하면은 이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만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면은 또 쉬다가 또 다시 상승을 해 나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우리 증시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3250포인트를 이제 얼마 전에 넘어섰죠. 딱 찍고 이번에 이제 3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더 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더 가야 되겠고 또 갈 것입니다만은 더 가기 위해서는 한 템포 쉬어감이 또 필요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쉼이 없다면은 또 다시 그 오르기는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할 것은 이게 또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찬스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3월 이후로 우리가 병곡을 맞이하였는데 작년 3월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올 때 보면은 이런 쉬어감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1월 달 이때 또 한 차례 또 이 조정이 있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조정해 보면은 시장은 이렇게 턱 빠졌지만은 물론 지수도 오르기는 하였지만 또 거기서 보면은 새로운 종목들이 출발하는 그런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조정할 때 또 그동안 쉬고 있던 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또 이제 그동안의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또다시 상승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출발을 할 종목은 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한 기회이구나, 새로운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러한 기회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오른 종목들 있죠. 이제 좀 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조금 줄이세요. 비중 좀 줄여가지고 수익 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어내도 괜찮거든요. 수익 난 것만큼은. 그래서 좀 덜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종목으로 또 들어가고 하면은 이 순환 매매가 되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벌써 빠른 종목은 이미 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멎을 때쯤 해서 나가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어떤 종목이 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그 주식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도 이제 어느 정도 나갔고요. 그죠? 반도체도 나갔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쉬로 들어오고 있는데
반도체 나갔죠. 자동차 나갔죠. 2차 전지 나갔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이제 쭉쭉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나가야 될지 좀 감이 좀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이번에 좀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자면은 어디를 한번 보면 좋을까 하면 하니까 이번 주에는 그 이벤트가 하나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벤트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데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는 그런 이벤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11월 달 선거해가지고 그죠? 네. 11월 달 선거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선거 공교롭게도 선거 이후로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그 실적 개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3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딱 11월 그 미국 대선이었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취임식. 네, 1월 20일 맞습니다. 이번 주거든요. 모레죠, 모레.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 바이든 취임식에 우리가 이제 좀 그 기대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 우리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기대감이 있죠.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단순히 뭐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기대감보다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게 되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종목들 부양에 속하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항상 어때요? 주도주로서 우리에게 이제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러한 각 정권마다 그 주도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그러한 각 정부 이제 주도주가 있고 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미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새 정부 또 들어서려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중심과 세계 중심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하고도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이렇게 취임할 새로운 그 지도자들이 나타나면은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해야 되나? 피해는 아닌데 수혜를 보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지는 그런 업종도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른 거는 뭐 거의 많이 올랐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미국 증시가 이제 하나의 큰 상승세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못 간 섹터가 어디냐 하면은 그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가 왜 못 갔지? 아니 뭐 코로나 이후로 그 부각이 되어지고 집중을 받았잖아. 물론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집중을 받았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헬스케어는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는 어때요? 이 오바마에 대해 가지고 좀 이 질투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 오바마 때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오바마가 이제 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헬스 그 케어 관련된 업종이 부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 바이든은 이제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쓰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주시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에 발맞추어 가지고 어때요? 한 번쯤 우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바이든 하면은 첫 번째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은 어, 트럼프가 하나 또 사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사고라기보다는 뭔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탈퇴한다 해가지고 탈퇴를 해버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동맹국들과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좀 삐걱거렸죠. 불협화음을 만들. 특히 유럽하고 이렇게 그 삐걱삐걱하고 우리하고도 좀 그런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방위비를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올린다고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한 동맹국가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말고요. 주시해야 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바이든이 바로 이제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가입 이게 이제 곧 바로 취임을 하면서 바로 재가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어때요? 친환경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그동안에 환경 오염이라든지 특히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어서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그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보면 이제 그 자동차도 보면 어때요? 내연기관으로 달리던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전기 자동차가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다 친환경이라는 그런 큰 테마 속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도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배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이제 무역을 하고 이렇게 물건 실어 나르고 하면은 이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어땠어요? 가장 싸면서도 이제 좀 질이 낮은 가장 싼 그러한 연료를 떼어서 이제 배를 움직였는데 이러한 배들을 이제 다 그 폐지를 해버리고 그 LNG 운반선도 있지만 LNG 추진선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배를 다 LNG 추진선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요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조선하면 또 중국과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 연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전기 자동차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은 전기 자동차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미국의 친환경 관련주가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한 취임에 발맞추어 가지고 이러한 정책주로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또 전 세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또 만들어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이기도 하고 우리도 어때요? 그러한 또 하나의 그러한 트렌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린 뉴딜 정책 해가지고 하나의 테마로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 전에 상승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취임 수익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러한 친환경 뉴딜 정책 있죠. 관련주들도 같이 좀 움직여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 최근에 보면은 저기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지 친환경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은 앞서서는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근래는 뭐 오른다는 그런 소식 잘 못 들어보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주식은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할 때도 있고 조정할 때도 있는데 뭐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지도 조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은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종목들이 보면은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종목들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격이 조금 큰 쪽은 풍력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는 얼마 전에 좀 떴지 않습니까? 하나의 테마로서. 그래서 풍력주는 다소 이제 이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러한 그린 뉴딜 정책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력주보다는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한번 좀 상승의 그러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번 주부터 바로 움직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이번 주부터 뭐 미국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관련 종목도 오른다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 이후라도 뭐 바로 취임하면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일주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과정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러한 그린 뉴딜 관련된 건축주의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좀 부양을 해야 하거든요. 경제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미국은 지금 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었죠. 그래서 뭐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신흥국 몇 곳 정도만 비교적 빨리 회복을 하였을 뿐이지,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먼저 좀 회복을 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은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이 바로 그 21년대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그동안에 따라오지 못한 회복을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만큼 이제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경제 부양에 대한 그런 효과를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그런 부양책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면 단순한 부양책을 부양책이 쓴다라기보다도 거기에서 파급 효과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요 이경나서 조정하는 거죠. 뭐 오늘 뭐 삼성 이재용 회장 뭐 구속되고 재차 구속되고 해가지고 뭐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정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그 지난주부터 조금 그런 모습이 나왔고, 금요일부터 조정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제 조정. 뭐 내일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한 21선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격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쉬어가야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조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또 들어와 가지고 내일 또 좀 조정 들어옵니다. 네, 내일 또 조정하면 더 조정이 좀 들어올 거예요. 각오하세요. 안전벨트를 단단히 이렇게 딱 매고 있으시고요. 근데 큰일은 안 납니다. 조금 아플 뿐이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감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 국채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 국채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누가 수혜해 볼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면. 예. 금리가 오르면요,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어때요?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죠? 예.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보통 금리하고 그 주가하고는 우리가 알기로는 어때요?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불리하고,
금리가 내려오면은 주식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꼭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은 보면은 또 회사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산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반대 움직일 수 있으면은 금리라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과 또 동행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캠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보통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그 주식으로 보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될 좀 줄여야 할 때다.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어때요? 은행이라든지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자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더 다른 데보다 더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더 커지는데 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빌려가는 돈을 가지고 어때요? 기업들은 또 영업 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 활동이 또 활발해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증시 그 기업의 그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오른다면은 혜택을 보는 것은 어때요? 금융주지 않습니까? 금융주 그죠? 금융주들이 이제 혜택을 받 건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경우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그 하고 나서의 그 효과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좀 예상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절실할지도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데 자꾸만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국제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낮추고 지금 낮추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낮출 수는 없고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제라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금리가 상승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린 듯이 우리도 보면은 금리를 오르게 될 거거든요. 그동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라갔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높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효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조금 이렇게 유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세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그래도 좀 매수를 한 섹터가 어디냐면 은행주거든요. 은행주.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항상 경기 부양하면은 항상 우리 어떤 게 생각납니까, 여러분? 경기 부양하면 뭐 물론 돈을 푼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 적극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그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원전 뉴딜 정책처럼 그러한 부분이죠. 원전 뉴딜 정책 미국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 뭐예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확대, 구축 이러한 부분에 이제 또 투자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때요? 이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어진다. 그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 하면 어때요? 관련주들이 또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인프라 확충 관련주들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도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 또 그러한 파급 효과가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어때요? 좀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미국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은 지금은 이 전체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쪽에 주축이 되고 있는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관련돼 있는 그런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면들이 과거에 비해서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도 어때요? 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경기가 이제 부양이 되면은 그런 인프라 확충 이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어떤 업종이 반응을 하게 될까요? 조금씩 경제가 좋아지고 이것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경기 민감주. 그래서 경기 이 민감주들이 같이 이제 또 이제 반응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련돼 있는 경기 민감주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섹터가 벌써 몇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그러한 섹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뭐 많은 그러한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그게 관련된 섹터 움직임이 과연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주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은 비록 조종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동안에 이격났던 상당한 상승을 달려갔던 종목들이 또다시 이렇게 이전처럼 11월 달 이후의 상승처럼 이렇게 또 이어가기는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또 살펴보면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상승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좀 아마 물론 시간을 좀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현재 이제 조종이 시작되고 되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는 거 있죠.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조정 쪽을 다 하고 언제 저점을 잡기 시작한다면은 그러한 이제 또 출발 종목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종목이 나가게 될 것이냐. 물론 전체 시장을 살펴보면서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미국 대통령 취임에 발맞추어 가지고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한번 뭐 참고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이번 주에 바로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은 할 것이다. 머지않아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이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격이 굉장히 이렇게 쫙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평선 간 간격이 넓으면서 쭉 이격이 나면 언제든지 조정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불가피하죠. 뭐 벌써 이만큼이나 달아났는데 그죠? 11월 이후로 이 상승을 보면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상승률이 가장 크거든요. 뭐 미국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큰 상승이었는데 이제 좀 쉬어감이 필요할 때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좀 클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격에 비해 가지고 조정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매수세 위력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상승하는 이런 탄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자금들은 상당히 어때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많은 돈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매수가 좀 오후 되면서 주식이 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역시 개인들이 또 샀습니다. 오전에는 개인의 매수세는 오늘 좀 작았어요. 아마 이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관망을 하는 것 같은데, 오후 들면서 이제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는 막 2조 이렇게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한 5천억 정도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좀 특징 조금 관심 가는 것은,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전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었어요. 항상 보면 매도를 하였거든요. 매도를 했는데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오후에 내려오니까 다시 매수 전환해가지고 결국은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기는 하였는데, 오전 한때지만은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동안에 본 상당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매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돼야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기관도 하나의 그런 커다란 수급 주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숨통을 이제 좀 틔워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살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매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들어온다면 이러한 기간의 매수세가 이제 다시 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어때요? 아직까지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이격에 비해서는 크게 들어올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이 정도 이격은요, 큰 조정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렇게 크게 상승한 적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크도록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중간에 다 조정하고 이렇게 하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셌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매수세는 좀 작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신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신용이. 자, 근데 이게 신용은 규모로 자체는 세계 지금 사상 최대는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또 시장에서 크게 버블이 끼었던 때가 있었죠. 언제일까요? 큰 버블이 끼었을 때. 예, 아주 큰 버블이 끼었던 것은 역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2007년, 2008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질 겁니다. 예, 여기 뭐 2017년도에도 지수는 신고가 났지만 이때는 그 버블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버블은 역시 이 2007년, 2008년인데, 규모는 지금 제일 큽니다만은 우리 그 통화 있죠. M2 통화. 그러니까 이제 그 통화량이죠. 통화량. 지금 통화량으로 기준으로, 시중 이제 통화량으로 비교해 가지고 본다면은 오히려 2008년도보다는 지금이 좀 작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M2 통화에 비해 가지고 그 이제 이것은 이제 시중에 그 통용되고 있는 현금과, 그리고 뭐 지금 뭐 주식 예탁금이라든지 뭐 펀드에 이제 매수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자금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지금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 신용 규모는 한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2005년도, 2008년도에는 얼마였나? 5.5%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중 통화 있죠. 거기에 비하면은 뭐 사상 최대까지는 아니다. 물론 지금 또 높기는 높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사상 최대로 높아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은 그래도 2008년과 비교하면은 오히려 조금 낮은 면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한 그 항상 주식은 어때요? 걱정 속에서 상승하게 되고 편안함 속에서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모두가 전 국민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완전한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고점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천정의 모습은 보여줄 겁니다.
우리 여기도 어때요? 7월 달부터 11월 달 상승이 있기 전까지도 보면은 여기서 쉬어가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잠시 쉬어가지만은 쉬어가는 것이 곧 바로 큰 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예,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이렇게 더 상승하지 못했을 뿐이지 또 언제든지 이런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락은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못 갈 땐 못 가더라도 반등은 적어도 만들어주면서 천정의 모습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죠. 우리가 신용이라든지 빚으로 투자하지만 안 했다면 조금 아플 뿐이지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이번에 이제 신용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 매매. 그 반대 매매는 신용을 써가지고 어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담보금 부족하면 어때요? 주가 떨어지고 담보금 부족하면 바로 그게 처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빚만 여러분이 빚으로 투자만 하지 않으면은 다 돌아오는 거니까 빚만 쓰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부실주 이런 거 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부실주 그런 거는 사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 그렇다면은 조금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원칙만 지킨다면은 이번 장에서는 또 이 위기를 그런대로 또 잘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이 위축이 되기가 쉬운데 위축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그 조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조종이 크면 기회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가 또 중요한 하나의 찬스의 자리였다는 것은 다 이제 공감을 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는 안 올 거예요. 그죠? 결국 크게 떨어지고 모든 것이 또 다시 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자리가 지나고 보니까 큰 그러한 찬스였는데 이제 이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조정 자리는 그러한 새로운 종목의 출발과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어때요? 시장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빠진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먹었네. 지금 보니까 이제 걱정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걱정이 크다는 거. 여러분 이번 상승장 끝나면 어떻습니까? 끝날까봐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이번 상승?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사실 주식 잘 몰라요. 보면 다 시장이 너무 뜨겁다니까 옆에도 돈을 벌었다고 하고 이 사람도 돈 벌고 저 사람도 돈 벌었다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한 달 이내 또 많은 사람들이 입성을 하였는데 그 한 달 이내 입성한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은 다 막연해요. 남들도 다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돈 벌어보자.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 상승이 끝날까봐 이 기회가 이제 끝나면은 다시는 없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왜? 조종을 하면은 항상 또 새로운 종목이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런 변곡을 맞이하는 종목을 찾아 나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나 시장은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찾으면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다 그거더라고요. 여러분은 또 그 다음 상승에 대한 종목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또 발굴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원칙이 있나요? 그것이 확고하게 있는 분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는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큰 욕심을 낸 건 아닌데 시장이 워낙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 기대감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1월 초에 어떻습니까? 새해 일어나면은 뭐 5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어떨 때는 뭐 100포인트씩 상승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쑥쑥쑥쑥 자라 올라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금은 낮춰주세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낮추는데 또 분명히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 눈높이를 조금 낮춘다면은 오히려 기회라는 것이 크게 보일 거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 어때요? 너무 크게 오르는 것을, 우량주가 크게 오르는 걸 보고 나니까 웬만한 상승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약세장에는 조금만 올라줘도 어이구 이게 얼마냐 하면서 아주 막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좀 올라도 그렇게 막 크게 올랐다는 느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눈높이가 커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 준다면은 나름대로 또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너무 큰 대박 있죠.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쉬더라도 꾸준한 수익. 그래서 꾸준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은 여러분 계좌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계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은요, 대박 종목을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것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내간 사람이 나중에 보면 전체 계좌는 더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쭉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보고 또 뭐 상담도 많이 해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쭉 보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크게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한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좌가 몇 배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한때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고 막 먹었다고 자랑하는 분들 보니까 이번에도 수익 많이 났겠네요.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수익 났는데 뭐 그때 또 뒤에 매매하다가 조금 잃어가지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보다는 꾸준하게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고요. 이제 항상 보면 이렇게 주춤할 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11월 11일 날 고점 찍고 그 이후로는 어때요? 다소 좀 조정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조정이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도 이제 이러한 종목은 오르잖아요. 그죠? 시장은 11월 11일 고점 찍고 주춤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들은 어때요? 이런 종목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오늘 신세계건설은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딱 보면 어떻습니까? 11월 11일 이때 딱 해가지고 이때부터 쫙 들어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참 재밌죠. 종목 이 시장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시장이 꺾일 때 그 동안에 못 가는 종목이 이렇게 쫙 달아나는 그런 종목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2의 종목들이 제2의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적지 않은 수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또 시장은 조종하지만은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시장을 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있죠. 이럴 때일수록 지금 주식이 싸졌구나, 시장이 좀 누르고 있으니까 주식이 싸졌구나, 그리고 잘 오르던 주식이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때 후속주들이 꼭 나오더라, 항상 나오더라.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조종하면은 오늘 밥맛 없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차트를 쭉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쭉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치게 갔죠. 이런 장애, 이런 막 신세계 건설 같은 종목 쭉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후속주 발굴 다 해놨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막 아주 뭐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 하나 좀 매수를 샀는데 아마 또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 담고 싶다, 수익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입성한 지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내가 이제 시세를 보고 주식을 판단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눈을 좀 기르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한 기르는 것이 좋으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들 안목을 키우고 또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매수한다면은
시장과는 무관하게 또 이런 상승이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뭐 이번에 우리 88TV가 그런 개인 투자자들 또 많이 오셨는데 사실 뭐 지금 경제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의 부담이 덜 되시라고 좀 이거 낮추었습니다. 가입비를 낮추었어요. 오히려 우리 88TV 전문가들이 가입비를 이렇게 낮추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맞는 종목을 또 담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 중요한 건 왜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 원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뭐 요즘 주식 입문하신 분 주리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네, 어, 그 프로 투자자처럼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어느덧 또 이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되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요. 조금은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최상의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 상승하는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보통 보면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는 있기 때문에 한 21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물론 조금 더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인된 건 아니니까 뭐 현재는 20일까지 조금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되, 중요한 것은 지금 나가는 그런 종목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 필요하신 분은요,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